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 녹취록 이걸 바탕으로 당시 정치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그 핵심 쟁점들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들 간에 정말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특히 정치 양극화 협법이라든지 또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문제, 그리고 개연 방향까지 정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각 후보들의 생각 또 어떤 전략을 썼는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정치 양극화입니다. 이거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정말 뜨거웠죠. 후보들마다 진단부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특정 정치인들의 선동적인 발언, 이걸 문제 삼았죠.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요. 맞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신뢰 회복이 먼저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른 시각이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문제의 원인을 정치 문화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대화나 타협이 아예 사라졌다. 소통 부재. 네, 심지어 상대를 거의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계엄령 문건 논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실력으로 이걸 극복하겠다 이런 다짐을 밝혔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요? 권영국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심화, 이게 양극화의 진짜 뿌리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 정치의 어떤 반성과 재출발 이거 약속했고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했군요.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그 영호남 통합 경험 이런 걸 좀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비명 횡사 같은 좀 분열적인 언행 이것까지 싸접어서 비판했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보면 양극화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보기도 하고 정치 시스템 자체의 실패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더 깊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거나 정말 진단부터가 이렇게 다 달랐던 거죠. 해법도 당연히 달랐고요. 이런 이념적인 대립구도는 자연스럽게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가 상당히 거셌어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 김문수 후보가 아주 적극적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여러 재판들,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의혹이라든지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었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요. 네, 심지어 주변 인물들이 사망한 사건들까지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이재명 후보 측 반박은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런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받아 쳤고요. 이준석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그럼요.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좀 거친 표현들, 욕설 논란이라든지 또 예전에 성장 전략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그 호텔 경제학이나 루카스 차이체 같은 경제학자 인용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일단 일부 부족함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특정 발언들, 예를 들면 욕설 논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족 내부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반격도 했군요. 네,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라든지 또 이준석 후보가 그 계엄령 문건 논란 당일날 귀가해서 샤워했다는 그 행적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치열했네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개헌 논의입니다. 이것도 사실 미래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후보들마다 생각이 꽤 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우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또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좀 제한하자. 이런 내용들이었죠. 들어보면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국민 주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좀 다른 각도였어요.
기존의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를 자기들끼리 야합해서 끌고 갈 수 있다. 이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아, 양당 야합 가능성을 우려했군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개헌을 이끌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아, 다른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권영국 후보나 김문수 후보요. 권영국 후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장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차별금지, 노동 존중, 기후정의 같은 가치들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주문한 거죠. 시민 주도의 개헌.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이제 야당의 입법 추진을 입법 폭주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무너진 삼권 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각 후보가 추구하는 국가 운영 철학 같은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21대 대선 3차 토론회 녹취록을 통해서 당시 정치적 논쟁의 핵심 지점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비전, 또 논리,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날선 비판들 비교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치 양극화 해법이라든지 리더십 검증, 또 국가 시스템 개편 같은 문제들,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제들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죠. 맞습니다. 이 치열한 토론 속에서 후보들이 보여준 모습들, 또 주장과 반박의 논리들, 이게 실제 국정 운영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격렬한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그 자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